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네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의 김영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 뵙고 또 금요일에 뵙게 됐네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오늘의 급등주 함께 잡아볼까요? 네, 오늘 일단 세 네. 종목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MBT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캐시 슬라이드라고 하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실 텐데요. 이 캐시 슬라이드를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캐시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포인트 광고 시장에서 MS 그러니까 점유율 40%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플랫폼, 이 캐시 슬라이드를 B2C 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이 점유율을 높이고 여기서 이제 실적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캐시 슬라이드가 B2C라고 하면은 에디슨 오퍼월 같은 경우에는 B2B를 통해서 기업 간의 이제 광고를 이제 따와서 그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캐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명 수준을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MAU가 한 300만 명 수준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피드, 스텝업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앞서도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B2B 에디슨 오퍼월 같은 경우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랑 같이 하는 사업자들을 보면은 네이버 웹툰 시리즈랑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 그다음에 이제 문피와 같은 이런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을 바탕으로 포인트 충전소를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8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년 말 기준으로 하는 500개 이상의 광고주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컨텐츠, 커머스, 플랫폼 이러한 이제 사업 영역들이 확대가 되면서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 고객을 락인 그러니까 붙잡아두는 그러한 이제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가 좀 쌓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도 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좀 지속적으로 바닥권을 이제 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요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수준인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윗꼬리가 오늘 조금 달렸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성장 사업을 한 3개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에스코넥은 이제 시장에서 폴더블 힌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쪽이 실질적으로 캐파를 늘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이제 폴더블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지속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부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부터 납품을 시작을 한 4개 품목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슈도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수소 쪽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에스코넥이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은 그쪽 관련된 이제 코멘트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 친환경 수소 사업으로 이제 PCCU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요 부분들이 올해 이제 가장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업 부분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PCCU라는 게 이제 플라즈마 카본 컨버전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리카본 USA라고 해서 이제 나사에서 플라즈마 연구 경력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이제 CEO로부터 이제 이 원천 기술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2015년부터 이제 좀 준비를 했고
이 PCCU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PCCU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랑 제철소에서 이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랑 메탄올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산업용 고부하치 이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앞전에도 이제 CCU 관련된 그 기술 이슈로 그린 케미칼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좋게 나타났죠. 그래서 친환경, 그리고 뭐 CCU,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PCCU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힌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 사업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면은 움직임은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 뭐 작년 10월에 찍었었던 한 2,9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오늘 준비한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가온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셋톱박스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뭐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OTT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OTT 시장이 상당히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셋톱박스에 대한 그 수요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한 90개국에 한 150여 개 이제 방송 통신 사업자에 공급을 하고 있고, 수출 비중 자체가 한 70%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셋톱박스 이 업황 자체가 장기간 이제 부침을 겪으면서 몇 개의 기업들만 이제 좀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조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인트는 일단은 뭐 LG U 플러스 쪽에 그 공공 와이파이 이쪽에 이제 그 경쟁사 제치고 공급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됐고, 기존 계획보다는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랑 뭐 제휴 이슈도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셋톱박스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그 사업자들만 시장을 좀 독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업은 2월 달에 그러니까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증권사에서 이게 한 10,000원대 주가였는데 목표가를 5만 원을 좀 부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배 TP를 불러가지고 저도 조금 저거는 좀 오버스럽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당 기간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실적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 부분들이 조금 뭐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부른 목표 가격은 5만 원이긴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상단 정도까지 보는 15,0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종목 함께 급등주로 잡아봤습니다. 모두 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NBT 그리고 에스코넥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가온미디어까지 들어봤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두 분은 또 어떤 유망주를 보시는지 다음 주 유망주 먼저 김선영 대표 유망주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음 주에 코스닥은 약간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망주와 함께 코스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차익을 실현한다면 어떤 종목군들에서 차익을 실현하면 좋은지부터 또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결국 살아남을 종목들은 중소형주인데 이제 OLED, IT 관련 주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빠지더라도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 제약군에 한해서는 어쨌든 코스닥의 시총 상위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파세코입니다. 037070번이고요. 사실 이거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침에 작년에 한번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가 파세코. 한 기준으로 최고 뭐 200몇십 %, 300%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언급했을 때보다 지금 더블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일단 본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번 매수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1986년도 8월 달 설립됐고요.
2019년도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 상장됐습니다. 상장을 약 22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업. 사실 제가 이것도 좋아하죠. 석유 스토브 그리고 가정용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심지식 석유 난로 그리고 산업용 열풍기를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 기기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 그리고 모스클린 등 다양한 제품과 생산 판매 중이고요. 국내 건설 회사들, 대형 건설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한샘, 코웨이 등과 OEM 그리고 ODM 방식의 매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어서 매출 천은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작년 9.8%, 영업이익은 56.5%, 당기순이익은 64% 급증했고요. 유보율은 1137.6%, 그리고 부채 비율은 33.1%, 이자 보상 배율은 70.3배 나오는 정도 기업이고 유동 비율은 232.1, 항상 저희가 하는 원칙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기업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전고점이 29,950원이었는데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로 3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22,7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파세코 최근 흐름 상당히 좋았다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름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겨울 수혜주이기도 하네요. 창문형 에어컨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또 겨울에는 캠핑 난로를 또 수출하면서 굉장히 좀 이목을 끌었던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또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파세코 또 다음 주 유망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제 박우경 차장의 다음 주 유망주도 들어보도록 하겠고 전략도 앞서서 짤막하게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어요. 3,200대, 1,000대.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또 추가로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사고자 하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와서 못 살 것 같고 그렇다고 좀 빠진 종목들,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을 사자니 손이 좀 안 나가고 이래서 종목 찾기가 더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네. 우선은 제가 조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강하잖아요. 그쵸? 코스닥 시장 네.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위권을 좀 보면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뭐 에코프로 BM, LNF 이런 것처럼 그 소재 사업부,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부가 시장을 좀 맞아요. 주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과 2차 전지 소재 사업부가 주도주이고 코스닥 내에서는 그 외의 종목들은 뭐 오늘 뭐 출산 잔류 정책이라든가 빠르게 테마주. 순환매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소재 사업부가 그 바이오 종목하고 같이 꺾여야지 코스닥 종목은 제 생각에는 좀 꺾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좀 잡아가는 키포인트, 잡아가는 연습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이 어느 쪽에서 내가 그 시장의 메커니즘을 좀 잡아야 되겠냐라고 좀 본다면은 코스닥은 2차 전지 중에서 소재의 대장주도 LNF라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가 있죠? 뭐 동아기업이라든가 네, LNF. 뭐 여러 가지 첨보라든가 이런 그쵸? 이런 종목들의 네. 주가가 좀 흔들렸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코스닥이. 코스닥이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질문이 뭐였죠? 이런 네.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지. 그 네. 지금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그 중추적인 종목들에 대한 그런 매수세들이 좀 아직 강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나는 종목 중에서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저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대림제지. 대림제지라고 한다면 이제 골판지 관련된 골판지에 대한 내용들은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온라인 쇼핑에 대한 확대뿐만이 아니라 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그 확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원자재 사이클에 대한 수혜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환경 규제에 따른 그냥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 효과로 Q에 대한 그런 증가까지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10월에 이제 대양제지가 이제 안산 공장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제지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 가지고 테마적으로 좀 올라올 걸로 좀 보이고 있으나 변동성이 클 걸로 좀 보고 있으나 대림제지나 이제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원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세아제지가 원, 그 대림제지가 투. 네. 그래서 이런 근데 왜 투를 종목들은 가지고 오셨어요? 실적에 대한 이익에 대한 예. 가시성이 대림제지가 사실 더 아, 높다라고 그래요? 좀 보여요. 네.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아세아제지가 더 크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림제지가 더 많다라고 좀 그렇군요.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골판지 원재에 대한 그런 그 원천적인 그 비중이 더 많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제지, 아세아제지 이 두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좀 시장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은
국내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대림제지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손절가는 14,000원. 이제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단기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서 답답하긴 한데 어느 순간 보면 올라가 있을 종목 그렇게 저희가 투자 키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순간 보면 올라가 있을 종목이다라고 또 대림제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윤 사장님도 하루에 택배 많이 받으시죠? 저는 이제 무장정 왔습니다. 무진장 많이 아침에 그 받는다고. 새벽 배송 네. 저희가 쿠팡 그 예. 로켓 배송 회원이기 때문에 네. 보면은 무진장 많이 오고 있고요. 무진장 많이 저는 받으신다. 뭐 골판지 맨날 만져보고 아유, 버리고 막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김선일 대표께서도 그러시죠? 네. 네, 뭐 쿠팡은 항상 받고 있고요. 최근에 네. 이제 컬리 관련 방송을 했었는데 네. 한번 심심해서 시켜보니까 그 이후에 컬리도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접할 수 있는 종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무진장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대림제지도 또 다음 주 유망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세코, 대림제지 두 분의 다음 주 유망주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